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에서 한국 드라마, 영화 꽤 많이 봤다고 자부하는 평양여자 나민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국정원에서 제가 본 드라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드리는데 조사관분이 저보고 대체 너는 평양에서 일 안 하고 드라마만 봤니? 어떻게 내가 모르는 드라마를 너가 알 수가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양에서는 영화로 딱히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드라마만 있다 하면은 그곳이 어디가 됐든 무작정 달려가서 보곤 했습니다.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얼추 한 수십 표는 되지 않을까요? 프라우스, 아빠 셋, 엄마 하나, 무적의 낙하산 영원, 신입사원, 보디가드, 아가씨를 부탁해, 뭐가 있지? 선녀한 사기꾼, 개화 늑대의 시간, 칼잡이 어수정, 추노, 성균관 스캔들, 주몽, 꽃보다 남자, 그 다음에 쾌걸춘향. 지성이랑 송유리 나오는 그 드라마가, 태양을 삼켜라, 가을동화, 겨울연가,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I am Sam. 드라마만 이 정도입니다. 영화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돌려차기, 마파도, 댄서의 순정, 미스터 주부 퀴즈왕, 그놈은 뭐 있었다, 어린 신부, 중천,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 외에도 제가 이건 풀로 다 본 드라마나 영화를 말씀드린 거고, 몇 개부만 보고 못 보고 뭐 시작만 보고 끝을 못 보고 이런 드라마 합치면 정말 엄청날 거예요 아마. 기본 시간이 많을 때는 아무래도 학교 기간이죠. 특히 제가 또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이런 드라마를 엄청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일할 때도 보긴 봤는데 어차피 하루 종일 일해야 되니까 매우 피곤했었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드라마를 보고 나가서는 졸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가 김정일이 죽었을 때거든요. 죽은 지 100일이 돼서 연결식을 해서 그때 아침부터 나가서 눈 오는데 밖에서 떨다가 연결차가 지나가는 걸 보고 다시 또 건물로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다큐멘터리 보면서 공연 보면서 막 울어야 되는 그런 일종의 행사였어요, 북한에서는. 근데 저는 그 전날에 꽃보다 남자를 본 거예요. 사실 이게 처음 본 게 아니라 예전에도 봤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본 거죠. 거의 암기하다시피 제가 봤었으니까 그 드라마는. 그래서 밤새 그걸 보고 다음날 전거예요 나와서. 앉은 자리가 또 기가 막히게도 라디에이터인가? 북한에서는 라제따라고 했는데 그 옆에 앉아가지고 따끈따끈하니까 굉장히 졸았어요. 끝났는데 그냥 청년동맹 비서랑 식당 책임자가 저한테 아예 막 쌍욕을 퍼붓는 거예요. 너는 장군님 지금 돌아가신 지 100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 정치적인 행사 이 자리에서 그렇게 절 수가 있냐? 사상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 와, 정말. 근데 저는 속으로 그 드라마 생각을 하면서 버텼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 솔직히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공부를 좀 손 넣은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저 세상만큼은 못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공부가 매우 지루해졌던 것 같아요. 드라마를 보는 시간에 공부를 했다라면 진짜 북한에서 전국 탑은 찍지 않았을까요? 저는 대체로 예전에는 외장하드로 좀 많이 봤어요. 딱 요 정도. 지금 저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크기 정도였는데 그게 한 70기가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친구가 그때 드라마를 싹 잡아다가 와서 저희 집에 그때 컴퓨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들 없는 낮에 몰래 보고 가곤 했었는데 그런 외장하드도 많이 이용을 했었고 나중에는 그 USB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작은 거 하나에 그때 4기가밖에 안 됐었지만 그거 하나에 최대한 담을 수 있는 만큼 담아서 또 많이 이용이 됐죠. USB만 있으면 그 녹화기 뒤에 꽂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검열이 오면은 그걸 싹 뽑아서 어딘가에 숨겨두기도 편하고 하니까 그러다가 또 언젠가부터는 핸드폰이 막 보급이 되고 북한에서도 그 지능용 선전화기라고 해서 북한식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됐잖아요.
그때는 스마트폰에 그 입력할 수 있는 SD카드 정말 딱 손톱 크기만 하거든요. 이런 게 또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에 뭐 용량이 4기가, 8기가, 어떤 건 막 16기가까지 가는 거예요. 16기가면은 드라마 하나 잡지 않나요? 아무튼 거기다 드라마를 딱 잡아서 밤새 요 핸드폰으로도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봤었죠. 그러니까 점점 이게 단속 기간을 피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크기는 점점 더 작아지고 더 잘 숨겨질 수 있는 그런 물건을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물건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요. 물론 그런 속에서도 잡혀나가는 경우가 많긴 하죠. 제 주변에서도 단속된 친구들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여자들의 경우에는 잘 때리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심리적으로 막 좀 압박을 하긴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정말 가차없이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어승어각자라고 했었는데 북한에서는 그걸로 막 사정없이 때리고 백공구 그룹바라고 하는 불순 녹화물을 단속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 안에 보면은 보안원들이 많아요. 보안원들이 잡아서는 직접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때리는 거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거기에 단속이 돼가지고 일주일 정도 잡혀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나와서 한 3일 동안 계속 피를 토했다고 하더라고요. 불 때까지 계속 때립니다. 잡히면은 뭐부터 불려고 하냐면 출처부터 내라고. 어디서 받았는지. 그 출처를 계속 알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처를 알아내서 출처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때리면 애들이 참 견디지를 못해요. 물론 구석에서도 끝끝내 견뎌내는 친구들도 있지만 출처를 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친구가 받은 것도 다른 친구고 또 친구의 친구 이 줄줄이 쫙 다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잡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또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있는 집 애들은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 희생되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 집이 가난하고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친구들이 다 덤탱이를 쓰고 지방으로 추방을 되든 감옥으로 가든 이렇게 처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우리 집은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돈도 없으니까 절대 보지 마라. 걸리면 너만 다 뒤집어 쓰게 된다. 그렇지만 저는 부모님 몰래 계속 봤습니다. 이게 정말 마약과도 같더라고요.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게 바로 한국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는 외부에 대한 정보가 정말 없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 드라마는 저한테 정말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특히 또 젊은 세대는 새 것에 민감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열정이 넘치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목숨이 위태롭든 뭐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냥 일단 이거 봐야겠다 하게 되면 무조건 보는 거죠. 그러다가 저도 한번 단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걸린 게 아니라 제 친구가 단속이 돼가지고 제 친구한테서 저까지 오게 된 경우인데 정말 걸려보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막 그 보안원이 저한테 협박을 하는데 너 이제 내 인생 다 끝났다.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갈 테니까 누구한테서 노래를 받았는지 그것만 대라고. 그 다음에 뭐 더 눈앞이 너무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살아날 방법도 없고 우리 집은 돈도 없는데 그냥 내가 죽자. 내가 죽어야지 일이 깨끗이 마무리되겠구나. 참 철없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머니가 더 예민해지시더라고요. 이 드라마가 뭐라고 우리 딸 목숨을 해치려 하느냐. 나한테는 너가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 보지 마라. 그래도 봤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만큼 저는 그 시간들을 새 것을 추구하고 북한 사회에 대한 반항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북한에서 볼 때는 100% 믿지는 않았죠. 북한 영화 자체가 거의 100% 사기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내용 중에 믿을 만한 게 단 한 개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영화나 드라마는 선전물이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나 영화도 선전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거의 뭐 한 50%는 사실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신반의로 처음엔 보게 됐는데 그냥 뭐 그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일단은 그 배경, 뭐 패션, 자유 이거는 정말 그냥 믿고 싶더라고요. 내가 사는 세상이 저런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봤던 것 같고 드라마에서 되게 좋았던 점이 막 욕을 해요. 어떤 욕을 하냐면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지금 이 현실이 그렇게 행복한 현실은 아니다. 우리 세상은 달라져야 된다. 뭐 지금 사회가 너무 각박하다. 막 그 드라마에서 욕을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 저게 정말 대단한 거다. 어떻게 영화에서 대놓고 사회를 비판을 하지? 북한 영화에서 북한 사회를 비판한다?
이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한국 드라마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거 진짜 솔직한 거다. 이거는 정말 믿을만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한 90%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제가 그 몰타에 가서 일을 하던 도중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핸드폰이 되게 관심이 갔던 이유도 그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내가 북한에서 즐겨봤던 한국 연예인을 그들이 매우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거기에 호기심이 갔던 거예요. 전 나도 저걸로 좀 드라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 그들한테 핸드폰을 내가 빌리게 됐고 그 핸드폰을 통해서 다른 것도 찾아보게 되다가 결국에는 충격적으로 생각이 바뀌게 된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 드라마가 저를 한국까지 오게 인도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드라마나 영화를 매우 좋아하지만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일도 하고 여가 시간에는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하죠. 영화의 경우는 새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되면 거의 빠지지 않고 가서 보곤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평양에서 봤던 한국 드라마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통제하는 수위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상상 못할 정도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통제와 압박 속에서 무슨 정신으로 저렇게 많은 드라마를 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한 제가 또 이제는 한국에 와서 너무 편하게 그냥 컴퓨터만 켜면 바로 언제든지 드라마를 볼 수가 있으니까 내가 진짜 성공하긴 했구나. 이제 정말 사람 살만한 세상에 오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고향에 있는 제 친구들과도 함께 하게 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평양여자 남인이었습니다.